행복이란 무엇일까요? 다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나의 행복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행복을 위해 일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분명 행복하기 위해 일을 하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일이 오는 것이 기쁘지 않습니다. 회사에 가는 것이 싫고 회사에 있는 것이 싫고 그냥 다 싫습니다. 집에 편히 누워 배달 음식이나 시켜 먹으며 유튜브를 보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캐리어를 끌고 해외로 가서 이국적인 향기를 온몸으로 느끼고 싶습니다. 인스타나 다른 SNS를 보면 친구들은, 내 주변 사람들은 모두 해외여행을 가고 여유로워 보이며 행복해하고 멋있어 보입니다. 직장에 매여있는 내 상황을 보면 슬프고 암울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이겨내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한번 알아봅시다.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냥 재미있고 즐거운 것, 이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그냥 어찌됐든 놀면 행복한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저 노는 것만으로 행복을 찾으려 한다는 것은 행복의 껍질을 핥아 맛만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공허함에 우울해지는 것이죠. 진정한 행복이라는 감정의 조건을 알기 위해서는 초기 인류를 봐야 합니다. 초기의 인류는 모든 것이 생존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농사도 지을 줄 모르는 때에 야생에서 살아남으려면 생존과 관련 없는 것은 버리고 생존에 도움되는 것은 더 강화하는 쪽으로 진화하는 편이 좋겠죠. 감정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생존에 위협이 되는 무언가를 발견한다면 공포의 감정을 느껴 도망을 가야 했고, 맛있는 음식을 입에 넣을 땐 행복의 감정을 느껴 그 음식을 계속 찾아 생존을 위해 영양분을 흡수하게끔 하는 것이죠. 즉, 감정은 생존을 위한 도구입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더 원하고 부정적인 감정은 싫어하고 도망치게끔 하는 것이죠. 이러한 감정,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내가 직장에 다닌 이유는 지금 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하는 행동인데 왜 부정적인 감정이 든 것일까요? 회사 내에서의 인간관계나 업무 강도 등 개개인마다 다른 것들을 모두 무시하고 이야기를 해보죠. 간단히 말하자면 비교입니다. SNS가 발달한 현대 세상이기에 언제 어디서든 다른 사람의, 잘 모르는 사람의 소식마저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내가 접할 수 있는 소식들은 모두 그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그리고 멋진 순간들이죠. 내 눈에 보이는 것은 그들이 항상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이기에 지금의 나와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행복하기만 하고 배 터지게 먹고도 좋은 몸매를 유지하고 슬프다고 하는 글조차도 감성있게 멋있게 보이는 그런 글들. 나이도 비슷하고 나보다 나아 보이는 것도 없는데 왜 나는 죽어라 이래도 월급날 여러 비용을 내고 나면 겨우 생활할 돈이 남고, 저 사람들은 나와 뭐가 달라서 저렇게 편한 멋진 삶을 사는 것일까? 그렇게 자연히 내가 하는 일이 못나게 느껴집니다. 내가 이 일을 한다고 저렇게 매년 놀러 다니며 즐겁게 살 수 있을까? 그냥 대충대충 시키는 일이나 하며 살자. 저 사람들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거나 나랑은 재능이 달라. 재능이 없는 난 절대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며 포기하는 것이죠. 비교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건전한 비교와 부러움, 선망은 나를 더 발전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니까요. SNS의 발달로 내가 지금 알 필요도 없는, 내게 도움도 안 되는 그런 나쁜 비교가 문제인 것이죠. 우리 사람은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특히 내가 개인적으로 연락은 할 수 없지만 SNS상으로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더욱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도 분명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것이지만 내 눈에는 보이지 않기에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자연히 그들의 멋진 모습만이 진실이고 평범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이겨내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행복은 노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노는 것 또한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분명 다른 행복도 있습니다. 정말 힘들게 준비했던 시험에 합격했을 때 1년간의 혹독한 다이어트를 버티고 내가 원하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런 멋진 몸을 만들어냈을 때
군대에서 하루 종일 죽도록 끄르고 잠자리에 눕는 그 순간, 이럴 때에도 분명 행복을 느낍니다. 그리고 저럴 때의 행복은 마냥 놀 때보다 더 큰 행복이겠죠. 이렇게 행복이란 그냥 노는 것만이 아닌 내가 고통을 견뎌냈을 때 찾아오는 행복도 있다 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잘 자야 합니다. 7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은 정신 건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졸리고 피곤하면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는 것 말이죠. 그리고 개운하게 잘 잤을 때는 기분이 좋다는 것도 말입니다. 굳이 과학적인 설명을 곁들이지 않더라도 이렇듯 수면은 행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내가 좋아하는 것을 명확하게 찾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이어도 좋고 큰 것이어도 좋습니다. 사소한 것은 내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조용한 아침, 따뜻한 커피 한 잔을 하며 여유를 부리는 것, 이런 것 말이죠. 이런 사소한 것으로 나를 재정비할 시간을, 진정한 휴식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소한 행복만이 아닌 내가 목표로 하는 큰 행복을 명확하게 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보고 비교하며 불행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명확하니 남이 하고 있는 그저 화려해 보이는, 내가 좋아할지 아닐지도 모를 그런 것에 내 기분을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현재의 내 상황을, 실력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실력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행복해지는 법, 그 첫 번째에서 행복은 노는 것만이 아닌 고통을 견뎌낸 뒤에 오는 결과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라는 것이 꼭 우리가 생각하는 1년간 다이어트를 해서 몸무게 50kg를 뺀 기쁨, 이렇게 완전히 큰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발굽혀펴기 10개를 했는데 오늘 이를 악물고 11개를 했다. 이런 것 또한 내게 있어 너무 작지도 크지도 않은 행복이죠. 이렇게 행복을 느끼기 위해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난이도는 내 실력보다 약간 어려워야 합니다. 너무 쉬우면 풀어내더라도 성취감을 느껴낼 수 없고, 너무 어려우면 풀지 못해 좌절감을 느끼게 될 테니까요. 심리학자들 사이에 행복에 관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강도가 아닌 빈도다. 한마디로 큰 고통 뒤에 큰 행복을 1년에 한 번 느끼는 것보다 적당한 고통 뒤에 적당한 행복을 매일 한 번씩 느끼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조건이란 것이죠. 이렇게 자잘한 성공은 우리에게 자신감과 성취감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럼 내 실력을 정확히 아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내 실력에 하기 적당하다 싶은 난이도의 문제를 해결해보고, 어렵다면 조금 더 쉽게, 만약 쉽다면 조금 더 어렵게,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해가며 나의 위치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정확히 알아낸 후에는 내 실력보다 조금 어려운 난이도를 처음부터 뛰려 하지 말고 한 발씩 조심스럽게 내딛어 보는 겁니다. 이렇게만 하더라도 꾸준한 성취감, 내가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행복이란 생존을 위한 도구이다.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나? 첫 번째, 행복은 노는 것에서만 오지 않는다. 두 번째, 잠은 우리의 기분에 많은 영향을 준다. 세 번째, 내가 좋아하는 일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네 번째, 현재의 내 상황을 정확하게 알자. 저는 이 방법들 중 가장 쉽지만 가장 필요한 것이 첫 번째, 행복은 노는 것에서만 오지 않는다를 이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들, 특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일과 공부에 치이며 매우 피곤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노는 것, 쉬는 것이 행복의 가장 큰 요소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매일매일 놀기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내 자아 실현에서 행복을 이루어야 합니다. 일에서 어떻게 재미를 찾나 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꼭 일의 내용과 연관되지 않아도 됩니다. 보고서의 작성을 어제보다 1분 더 빨리 완성하기라던가,
오늘 해야 할 일을 오전 내에 끝내고 오후에는 월급 루팡하기 같은 일과 관련은 있지만 마냥 쓸모는 없어 보이는 이런 작은 것을 하셔도 됩니다. 마치 게임의 일일 반복 퀘스트 같은 느낌으로 말이죠. 이것조차 내게는 안 맞다. 나는 도저히 일에서 행복을 못 찾겠다. 그러면 이제 여가 생활을 목표로 잡으시는 겁니다. 한 달에 영화 5편 보기라든가 한 달에 한 번은 국내 여행지 다녀보기 같은 것 말이죠. 행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크든 작든 목표가 필요합니다. 작은 목표를 꾸준히 이루어가는 것, 행복하게 살기에 더 부합하기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행복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찾다 보면 결국은 나의 행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언제나 행복하시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